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중간 뒷담화 8월 10일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에게 집권 초에 강력한 내부의 적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당대표로 새로 선출된 정청래인데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죠. 김어준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앞으로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운영뿐이 아니고 내부를 결속하는데, 좌파 내부를 하나로 모으는데 정청래 그리고 거기에 있는 김어준이 막강한 힘을 발휘를 하면서, 특히 이번에 김어준의 지원을 받은 정청래가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죠. 전체 65% 이상의 득표를 하는 그런 그 형제 파워를 가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차기 대선 후보 경선 때까지 가면은 이 추세가 그대로 간다면은 정청래에게 상당히 유리해지겠죠.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개딸을 중심으로 한 책임당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이 계속 지금 날개를 단 듯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그 전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박찬대를 적극적으로 밀었죠. 막판에 박찬대가 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강선우가 강제 사퇴하는 그 과정에서 공을 박찬대에게 돌리는 그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정청래는 이재명이 싫겠죠. 그렇지 않아도 정청래는 그 전에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 이재명이 그냥 싫다, 무조건 싫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청래가 그때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였죠. 이재명이 말을 하기만 하면은 항상 분란이 일어난다. 이재명이 그냥 싫다. 이 말이 그때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퍼졌죠. 그렇게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개딸들이 정청래를 선택을 한 겁니다. 또 정청래는 이재명이 본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 소위 단식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단식 농성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외면하고 좀 조롱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정청래가 싫은 거죠. 서로 싫은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이재명이 밀었던 박찬대를 꺾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먼저 이재명이 휴가 갔을 때 당대표가 돼서 바로 달려간 것이 김어준 방송입니다. 김어준 방송에 가서 일일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 보고를 했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아예 말살시키겠다,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일일이 김어준에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거기서 일종의 당대표가 된 정청래를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그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하면은 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그 질문을 하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 당 안에서 반대가 있어도 나는 내 뜻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재명이 반대를 하면, 이재명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면은 아무래도 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니까는 이재명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어제 휴가에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돌아온 날 정청래가 다시 또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일종의 당무 보고, 그동안의 경과, 한 일주일 정도 경과를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재명을 완전히 패싱을 하고 김어준에게 뭐를 보고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강순호입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순호가 그때 갑질 의혹으로,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이재명은 결국 자기 지지율을 깎아 먹으니까 강순호를 끌어내렸죠. 끌어내렸는데 그때 이 정청래는 강순호를 계속 보호를 했습니다. 그 전에 비가 오면은 동지는 비가 오면은 같이 맞아주는 것이다. 그 말은 왜 내쳤느냐, 이 이야기죠. 강순호를 왜 내쳤느냐, 그런 말을 했고,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강순호에게 바로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서 1호 전화를 건 대상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재명이 아닌 김어준에게 마치 당무 보고를 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당직자들을 교체를 하고 있죠. 이제 새로 대표가 됐으니까는 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강선우에 대해서는 유임시켰다. 강선우가 당직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정청래가 김어준 방송에 가서 김어준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막 유임시키고 왔다. 언론에 뭐 보도도 되기 전에 바로 달려가서 김어준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김어준도 강선우에 대해서 왜 내치느냐는 식으로 이재명에게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이 이제 강선우를 지킴으로 해서 강성 개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겁니다. 그게 강선우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강선우가 사퇴하는 것을 반대를 했던 그 강성 개딸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강선우를 지켰는데, 이제 그 강선우를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국제위원장 별 자리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국제위원장을 위임을 시켰다고 하면서 김어준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른 당직자는 교체를 했는데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잘해서 강선우를 국제위원장에 유임을 시켰다.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한도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강선우는 미국에서 뭐 교수 생활도 했으니까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김어준에게 먼저. 그리고 다른 당직자들을 새로 교체를 하고 인선을 하는 그 내용도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보고를 하는, 인선 배경이 뭔지 다른 당직자들 그런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김어준과 정청래는 이제 앞으로 이재명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어준과 정청래가 초강성으로 나가기로 개딸들의 환심을 사서 나중에 어차피 다음 대선 후보도 개딸들이 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국정 지지율이 있어야지 자기가 계속 자기가 맡은 국정을 해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 지지율이 계속 받쳐줘야지 재판을 더 이상 걸지 않는, 재판을 계속 걸 수 있는 재판 속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이 지지율이죠. 그럼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오르면은 중도층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 정청래가 여당 대표가 돼서 막가파식으로 막장식으로 이렇게 막 해나가면은 뭐 진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중도층이 이탈을 합니다. 좌파 정권 전체에서 중도층이 이탈을 하죠. 그러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자, 그런 일도 지금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어준 방송에 가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에게 자기가 대표가 되고 나서 전화를 했다. 이걸 이제 김어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재명이 조만간 부르시겠다고 하더라. 내가 당선돼서 참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 이렇게 일종의 이건 야유입니다. 야유를 하고 조만간 부르시겠다고 하더라. 자, 이것까지 김어준에게 다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진영 안에서는 한 세 사람 정도가 이재명 다음의 대권 주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을 놓고 지지율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 정권 초기에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해야 되니까 벌써 한 2달 넘었는데 다음 대권 주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론조사 회사가 지지율 조사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주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조국이죠. 조국이 지금 조국당을 따로 만들고 있지만 나중에 조국당만으로는 자기가 대선에 도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 조국이 나중에 민주당 세력을 흡수를 해서 자기 대선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은 이재명이 지금 밀고 있다, 자기 자신의 후계자로 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까지 지금 시키면서 몸집을 키워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서울시장이 아마 내보낼 것이다. 1년 후에 서울시장에 내보내서 서울시장이 되면은 임기가 4년이죠. 그러면 임기를 마치면은 거의 다음 대선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선이 임기
5년이니까 물론 그 전에 조기 대선 치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명이 두 가지죠. 하나는 재판이 속행돼서 지금 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 조기 대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되는 경우. 탄핵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보수 정권만 왜 탄핵이 되느냐. 보수 정권 대통령만. 그리고 두 대통령, 박근혜, 또 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이 탄핵될 때, 야당이 3분의 2가, 의석수 3분의 2가 넘어서 된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핵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어쨌든, 그렇지 않고, 만약에 5년을 간다고 하더라도, 5년을 간다고 할 경우에는, 김민석이 딱 스케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총리를 하다가, 서울시장이 만약에 된다면, 한 4년을 하다가, 그 전에, 거의 좀 조기에 서울시장직을 물러나면서 대선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조국, 또 김민석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반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과 차별화를 해 나가는 정청래가 자기 주자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좌파 진영 내에서. 그러면 정청래는,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도 뭐, 대통령 꿈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이재명이 자기를 낙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이재명은 이제 앞으로 이 힘이 계속 떨어져 나갈 거니까, 이재명과 차별화를 해서 강성 지지층, 개딸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을 끌어들이는, 그런 행보를 해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김어준이 있죠. 그래서 김어준과 정청래가 이재명이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는데, 또 뭐 국정 운영, 지금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내부의 강력한 견제 세력, 좌파 진영 안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이런 세력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징적인 것이 정청래가 지금 연속적으로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당무 보고를 하는, 이재명을 패싱하고, 이것이 앞으로 또 다른 형태로 좌파 정권의 분열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8월 10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